다음은 함수를 사용한 또 다른 응용들로서 좌표값에 대한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해라 인데 2차원 좌표 계산에서 두 점은 x1, y1, x2, y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배웠겠지만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input이라는 함수가 수행이 되죠. input이라는 함수는 인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수한 처리를 해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자를 하나 받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input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함수 하나 받을 때 처리하고 하나도 안 받을 때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define으로 정해놓은 것들은 입력인자의 개수하고 형식인자의 개수와 실인자의 개수가 정확히 맞아야만 됩니다. 자, input에서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입력이 주어진다면 화면에 x1 땡땡 이렇게 하고 여기 깜빡깜빡 거린다는 얘기죠. 그때 여기가 여러분들이 12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문자열이 없으면 그냥 깜빡깜빡만 거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12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x1, y1 입력을 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12 이렇게 하면은 이게 1하고 2라는 걸 넣으면은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그렇죠? 숫자로 변환되질 않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int를 앞에다 갖다 붙이고 뒤에 이제 중괄호로 괄호로 둘러싸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그 키보드로부터 정수를 받는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 input으로 해서 문자를 받은 다음에 그걸 int로 둘러싸 가지고 정수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놨다면 dx 이 x1하고 x1하고 x2의 차이를 갖다가 제곱을 하는 거는 뭐 이런 기호를 써도 되죠. 이렇게. 그런데 또는 아니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x1 빼기 x2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보통 언어에서는 이 제곱은 잘 제공하지 않는데 파이썬에서만 제공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서 보면 x1 빼기 x2의 제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두 번 쓰기가 싫으니까 x1 빼기 x2를 여기 dx에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x 곱하기 dx, dy 곱하기 dy 하면은 x좌표의 차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y좌표의 차를 제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되면 그 앞에 math.sqrt 이거를 여기에 인자로 넣어서 루트 값을 계산하게 되고 또 이게 또 계산이 됐으니까 이 값을 또 프린트라는 함수에 어떤 인자로 전달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다가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함수를 이용한 예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2차원 좌표계 연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단순한 것이 그 두 점 간의 거리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첫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좌표 처리에 관련된 응용들이 점점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뒤에 예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점 간의 거리 단순한 것 같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보이는데 얘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숫자를 5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4, 1, 7, 9, 2 이렇게 받았죠. 가장 큰 숫자는 9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는 1입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8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숫자 5개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이를 구해라 라는 것을 하는 문제입니다. 계산해내라. 그래서 이제 보면 프로그램을 한번 싹 보면 먼저 for i는 in range 5번 도는 거죠. 0부터 4까지니까 뭐라고 있죠? 요 input int 이게 몇 번 수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5번이 수행됩니다. 왜?
여기가 4에 해당하는 게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i가 0부터 4까지 변환될 동안 계속해서 이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수행돼요? 이 프린트가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번 동안 입력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 4에 저촉되는 여기 부분 보시면 t 입력을 받았으니까 여기 이제 min하고 max라는 변수를 하나 미리 밖에 선언을 해놨는데 4에 들어오기 전에 얘는 플러스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놨습니다. min에는 플러스 무한대, max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이 현재 min은 어떤 숫자보다도 큰 숫자가 됩니다. max는 어떤 숫자보다도 작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냐 하면은 4 기억해 두고 있다가 4하고 1 중에서 누가 더 작아요? 1이죠? 4는 잊어먹고 1 기억하고 있다가 1하고 7 중에 누가 작아요? 1이 작죠? 그럼 7은 잊어먹고 또 1하고 9하고 비교해서 작은 수 i만 기억하고 있죠? 1하고 2하고 비교해서 작은 수 i.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건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큰 숫자는 역시 제일 큰 숫자는 역시 그 반대 과정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t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t가 제일 처음에 4입니다. 4는 무한대보다 작지요? 그러니까 min은 바뀝니다. 뭘로? 4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t가 max보다 크냐? max는 현재 누구였어요? 제일 작은 숫자였죠? 누구보다도 작은 숫자였죠? 맞기 때문에 max의 값을 t로 바꿉니다. 그래서 4가 입력이 됐을 때는 min하고 max가 둘 다 4로 바뀌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min은 제일 큰 숫자부터 시작을 하고 max는 제일 작은 숫자부터 시작을 하죠. 플러스 인피니트, 마이너스 인피니트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되는 숫자가 1입니다. 자, 1 들었습니다. t에 누구랑 비교합니까? 4랑 비교하죠? 1. t가 min보다도 작냐? 작지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min을 t로 바꾸죠. 그 다음에 이게 max가 지금 4인데 1이 크냐? 크질 않죠? 그러니까 얘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루프를 1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럼 7이 들어왔으면 또 누구랑 비교해요? min이랑 또 max랑 비교해서 작으면 바꾸고 크면 바꾸게 얘는 작으면 바꾸는 거고 이쪽은 크면 바꾸는 거죠. 7은 4보다 크니까 싹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의 숫자 또는 뭐 10개의 숫자 다 좋죠. 여기 10개의 숫자를 하고 싶으면 10개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min하고 max에 남는 건 누구일까요? max에는 제일 큰 숫자가 남았을 것이고 min에는 가장 작은 숫자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래요? max에서 min을 빼면 우리가 아까 원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 5개의 숫자를 받아서 가장 큰 숫자하고 가장 작은 숫자의 차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for 안에 input 있으면은 5번 돌면서 받지요. 반면에 이 경우에는 input 해가지고 4개의 숫자를 받게 됩니다. 자, 다음 얘는 이제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그러니까 함수를 잘 쓰면 이제 얼마나 어떤 게 이제 편해지는지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아까 그냥 그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은 x의 y승을 구하는 것입니다. x의 y승. 그래서 아까 신경 써서 한번 만들어 놨다면 이거 그냥 복붙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되면 여기는 수행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함수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수행이 된다고요? 함수를 정의할 때가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 수행이 됩니다. sum은 0 해놓고 뭔지 모르겠지만 i가 0부터 11까지 바뀝니다. 0부터 10까지죠. 정확하게 지금 sum은 0이었습니다. 요건 얼마죠? 무엇이죠? 파워 2의 0 얼마일까요? 1입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을 하면 sum에는 1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i는 또 이제 2가 됩니다. 여기를 만났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러면 뭐래요? 2의 1승 얼마죠? 2죠. 지금 현재 1이 있다가 2가 더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잊어먹고 이제 3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의 2승 4, 그 다음에 8 해가지고 1024까지 2의 10승까지 쫙
더해지는 거. 이거 고등학교 때 수요 시간에 봤던 식이죠? 초항이 1,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그쵸? 10개짜리. 11개짜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썸을 구하면 나오죠. 고등학교 때는 이걸 공식에 의해서 했지만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를 쓰면은 컴퓨터야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 왼쪽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2의 n승의 합을 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2가 아니라 다른 숫자라면 이걸 또 내가 원하는 게 3의 n승이라면 3의 n승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여기서 또 11이라고 해서 이 11개짜리를 하라고 했지만 그걸 지정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썸은 0 똑같죠? 그리고 P하고 Q를 어떻게 변수로 잡고 입력으로 받는 거죠. 역시 베이스 파워, 이건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보여주는 프롬프트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이스 밑을 갖다가 구하고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걸 몇 승까지 구해야 되냐 그걸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아까는 11이었는데 11개였는데 지금은 Q개만큼 그리고 뭐의 몇 승? P의 몇 승.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과거 문제가 2의 1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3의 n승, 4의 n승 이렇게 더하라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만 바꾸면 돼요? 요거만 바꾸면 되죠. 그때는 2, 3, 4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가 i가 되고 p는 고정이니까 이 뒤쪽에 p가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함수를 갖다 이용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가 있고 사실 이 컴퓨터는 계산 속도가 되게 빠르죠. 이런 거 계산하는 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스텝은 적겠지만 사실 컴퓨터가 더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